자동차나 기차 사고에 비해 발생 확률은 낮지만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 손실을 가져오는 게 바로 항공기 사고입니다. 그렇기에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1997년 8월 6일 오전 1시 43분 237명의 승객과 17명의 승무원을 태운 항공기가 김포국제공항을 이륙해 괌으로 향했습니다. 비행시간이 흐를수록 기체의 흔들림이 심해졌고 정상적인 운항이 힘들 정도로 심한 폭우가 내렸으며 착륙 유도 장치가 고장났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착륙 허가 통보를 받고 수동 착륙을 하던 중 고장났다던 착륙 유도 장치의 신호가 잡혔는데요. 기장과 부기장은 혼란스러웠지만 기장은 하강하다 보면 활주로가 보일 거라 판단해 고도를 더 낮추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본 신호는 장비 오작동으로 인한 것이었죠. 미니멈, 최저 안전고도를 알리는 경보가 수차례 울려댔고 충돌 4초 전 부기장은 다급한 듯 반복해서 착륙 포기를 외쳤습니다. 기장이 착륙을 포기하고 손잡이를 당겼을 땐 이미 늦고 말았죠. 비행기는 괌 공항에서 3마일 떨어진 니미츠 힐이라는 밀림 산악지대에 추락하고 맙니다. 사망자 229명, 부상자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 사고는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휴가철인 8월, 그것도 휴양지로 유명한 괌으로 가는 항공기에서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탑승한 경우가 많아 일가족 전원이 목숨을 잃거나 가족 중 겨우 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등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항공기 사고가 인명피해가 큰 이유는 추락으로 인해 나무, 도로, 비탈 등과 충돌하여 기체가 산산조각이 나고 항공유가 흘러 화재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화재만큼이나 위험한 사고가 또 있죠. 바로 헬기 사고인데요. 2019년 10월 31일 23시 26분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남쪽 6해리 인근 어선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 헬기가 출동했습니다. 기장과 부기장, 소방대원 등 중앙 119 구조본부 소속 5명과 환자와 보호자 각각 1명을 태우고 이륙한 지 불과 2분 후 헬기는 해상으로 추락합니다. 해군 해경함선과 어선 등을 투입해 수색을 펼쳤지만 총 4명의 시신만 찾을 수 있었고 나머지 3명의 실종자는 39일 동안의 수색 작업에도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소명감으로 한치의 망설임 없이 임무에 나서는 우리 소방인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항공기 헬기 사고 예방을 위한 지식과 사고 시 대처 방안을 숙지해야겠습니다. 항공기는 공중을 날 수 있는 비행체, 즉 비행기, 글라이더, 헬리콥터, 비행선, 기구 등 사람이 탑승하는 모든 비행체를 말합니다. 항공안전법 제2조는 항공기를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비행기는 엔진에 의해 추진력이 발생하며 날개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으로 양력을 얻는 고정익 항공기를 말하고, 비행선은 엔진에 의해 추진력이 발생하며 주로 헬륨가스 등에 의해 공중부양하는 항공기를 말합니다. 활공기는 엔진 없이 항공기 또는 자동차로 견인하여 공중부양하는 것으로 기류를 이용하는 고정익 항공기를 말하고, 헬기는 회전날개에 의한 공기의 반작용으로 부양하는 회전익 항공기를 말합니다. 그 밖에도 지구 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비행체인 항공우주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항공기 등록 현황을 볼까요? 2021년 12월 31일 기준 국내에는 총 800여 대의 항공기가 등록되어 있으며 198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내 항공운송과 운항 현황도 살펴볼까요? 여객 분야에서는 세계 13위, 화물운반 분야에서는 세계 5위로
종합항공 순위 세계 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주요 국적기 중 대한항공은 여객 분야 18위, 화물 분야 5위이며 아시아나 항공은 여객 세계 32위, 화물 23위로 전 세계 항공사 중 중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요 국적기의 국제선 운항도 34개국 103개 노선을 매주 450여 회 운항하고 있어 국내 항공산업이 매우 활발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항공기는 크게 고정익 항공기와 회전익 항공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정익 항공기는 회전익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로 통상 비행기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고정익 항공기는 동체에 날개가 고정되어 있어 고정된 날개면에서 발생하는 양력으로 비행합니다. 회전익 항공기는 회전하는 날개로 비행에 필요한 양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얻어 비행하는 항공기로 통상적으로 헬리콥터를 의미합니다. 고정익 항공기는 동체, 주날개, 수평 꼬리날개, 수직 꼬리날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체 앞부분에는 전기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 등이 있고 주날개에는 연료 탱크, 고양력 장치인 플랩, 엔진 및 착륙 장치인 랜딩 기어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체 뒷부분에는 수평 꼬리날개와 수직 꼬리날개가 있으며 동체 안쪽에는 비상 상황 시 활용 가능한 산소 탱크, 블랙박스 및 부전원 장치가 있습니다. 회전익 항공기는 크게 전방 동체와 후방 동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방 동체에는 바닥 부분에 연료 탱크와 조종석, 그리고 동체 상부의 엔진 및 주회전 장치가 있고 후방 동체에는 테일붐, 꼬리회전 장치가 있습니다. 항공기 사고는 항공기 승객이 탑승한 직후부터 이륙하여 착륙 후 탑승자 전원이 항공기에서 안전하게 내릴 때까지의 전 과정에 있어 안전을 저해하는 여러 현상에 의해 인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사태로 정의하는데 이러한 항공기 사고를 항공안전법 2조에서는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항공기 사고는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사람의 중상, 사망 또는 행방불명,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 파손, 구조상의 결함 발생 또는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항공기 준사고는 항공기 사고 외에 항공기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사고로 이착륙 중 활주로 이탈, 비행 중 조류 충돌에 의한 손상 등이 그 예입니다. 항공안전장애는 항공기 사고, 준사고 외에 항공기 운항, 안전시설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던 사건으로 이착륙 중 날개 지면 접촉, 비행금지 구역 진입 등이 있습니다. 항공기 사고의 80%는 착륙과 이륙의 직전, 직후 혹은 도중에 발생하고 있고 10대 항공사고의 주요 원인은 조종사의 과실, 악천후, 엔진 결함 및 정비 과실 순입니다. 항공기 사고 유형은 지상에서의 비상 상황과 비행 중 비상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상에서의 비상 상황은 타이어, 연료 유출, 엔진 화재, 랜딩 중, 내부 객석의 상황이 있고 비행 중 비상 상황은 시스템 고장, 타이어 고장, 연료 유출, 엔진, 객석의 상황 등이 있습니다. 항공기 사고의 특징을 보면 인화성이 높은 연료를 대량으로 사용하고 알루미늄 합금 소재의 동체로 인해 연소가 급격히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추락 시 화재가 동반되어 다수의 사상자 발생이 예상되므로 많은 소방 인력이 필요함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공기 사고의 현장 활동에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장 진입은 기상 상황과 부지 경사 등을 고려하여 진입구를 선정합니다. 활주로는 관계자를 통해 폐쇄 조치를 확인한 다음 진입하고 항공기에 접근할 때는 일반적으로 머리 부분, 풍상, 측면으로 접근하고 전투기는 꼬리 또는 측면으로 접근합니다. 프로펠러기의 경우 프로펠러 접근은 금지되어 있고 주날개와 바퀴 접근 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대량의 연료 유출에 의하여 화재 확대가 예상될 경우에는 항상 퇴로를 고려한 후 접근하고 기체의 접근이나 기내 진입 시 구조대원과 함께 포수와 분무 주수 등 어모 주수하며 백드래프트에 의한 재연소를 방지한 다음 진입하여야 합니다.
항공로란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하기에 적합하도록 지정한 공중의 통로를 말하는데 항공로 너비는 육상에서는 18km, 해상에서는 90km이고 높이는 지상 200m에서 무한 상공까지 연결된 공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행정보구역 항공로를 보면 국제항공로 12개와 국내 항공로 19개, 총 31개의 항공로가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항공로는 항공무선 지표소 10곳이 24시간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내 항공교통관제 및 관리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항공교통센터를 중심으로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사고조사위원회, ATIS, AIS 등의 산하기관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사고는 교통사고와 달리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지만 한 번의 사고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항공기 화재는 공중에서 일어나는 경우 외부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고 비행 중단의 비상상황이 오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착륙 과정의 화재 또한 유류에 의한 폭발 연소가 뒤따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총광을 다투는 진화와 대피가 필요합니다. 항공기 사고는 사고 후 2차 화재가 많아서 추락이나 비상착륙 후 일시적으로 화염이 확대되면 초기 진화는 거의 불가능하고 연료와 동체 내의 고온 화재 환경에 따라 사고를 당한 사망자의 경우 신원 확인에도 유전자 감식을 이용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항공기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주요 구성과 시스템, 부위별 화재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적절하고 신속한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항공기 사고의 특성을 고려한 각 대별 세부 임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황실은 화재 발생 시 구조조정본부에 추락 위치 등에 대한 상황 전파를 실시하고 동시에 군, 시청, 경찰 등 유관 기관에도 상황을 전파합니다. 대책본부 운영을 준비하고 유관 기관과 항공사에 인력과 장비의 지원을 요청하며 특수대응단과 특수장비의 동시 출동을 지시합니다. 또한 초기 대응 상황을 파악하고 직원 비상 소집 등 상황반을 운영합니다. 현장 도착 전 지휘대는 현장 도착 전 초기 구조대, 구급대 등 우세한 소방력 투입을 지시하고 내폭 화학차, 고성능 화학차와 같은 특수장비 추가 지원을 요청합니다. 다량의 포를 사용할 경우에 대비해 포말 저장소와 비상 연락망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사고 지역 접근을 위해 중장비 지원과 재난의료 지원팀 현장 출동 요청도 실시합니다. 선착대는 사고 위치와 진입로 등의 정확한 지점과 사고 내용, 피해 내역, 현장 상황 등을 파악하여 전파합니다. 또한 인명 대피로를 확보하고 주불 소화를 화재 진압 목표로 삼습니다. 후착대는 화재 진압과 인명 대피를 실시하고 구조를 지원하는데 초기에는 동체 좌우측에 한 개 분대씩 분산하여 배치합니다. 엔진과 날개 부위의 화재로부터 동체를 보호하고 대피로를 확보하며 날개 위, 조종석 위, 정비통로 해치 등 출입문을 개방합니다. 구조대는 인명 구조와 인명 검색을 실시하는데 외곽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검색하고 동체 위치 지점부터 1차 착지 지점까지 역방향 검색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출입문을 개방하는데 미개방 시에는 강제 개방을 시도합니다. 현장 도착 후 지휘대는 화물칸에 탑재된 위험물 목록과 위치 파악을 위하여 기장 통보서 등의 확보를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통제선과 자원 대기소, 자원 집결지의 위치를 설정하고 산불로 연소 확대가 우려될 경우 시청 산불 진화대와 산림청에 출동을 요청합니다. 또한 긴급 환자 후송을 위한 의무 후송 항공대 등 헬기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어서 항공기 화재 유형별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착륙장치 화재입니다. 착륙장치는 항공기가 이착륙을 하거나 지상 활주 또는 계류하고 있을 때 항공기 자체의 무게를 지지하는 구조물을 말하는데 항공기 타이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전방 또는 후방으로 접근하여 진입합니다. 불타는 타이어는 할론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건조 분말이나 물을 방사하여 진압할 수 있습니다. 착륙장치와 타이어 화재에는 직사방수 등의 직접 방수를 금지합니다. 이는 화재로 200도 이상이 되면 볼트나 리벳 등이 외부로 튕겨나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이어 화재는 재점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잠불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기 바퀴 대부분에는 177도씨 이상에서 작동하여 타이어 압력을 낮추는 가용성 플러그가 3개 장착되어 있어 폭발 압력에 도달하기 전에 공기압이 빠집니다. 화면은 브레이크와 휠이 과열되었을 때의 위험지역으로 휠과 직선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소화약제는 항공기 동체의 소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타이어와 제동장치에만 방수합니다. 두 번째는 엔진 화재입니다. 항공기 엔진에는 고속 엔진인 가스터빈 엔진과 저속 엔진으로 경량 항공기에 사용되는 왕복 엔진이 있고, 가스터빈 엔진에는 속도는 빠르나 연료 효율이 좋지 않은 터보제트와 연료 효율이 좋아 대부분 민항기에 사용되지만 전투기에도 도입 중인 터보팬 엔진이 있습니다. 이러한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선착 소방대는 접근 시 바람을 고려하여 풍상에서 접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풍향과 기체의 방향이 다른 경우에는 풍상 또는 풍횡으로 접근합니다. 엔진 부위의 화재는 화재 약제 투입구를 활용하고 복사열이 강하기 때문에 활동대원은 반드시 방열복을 착용합니다. 엔진 화재는 포맥 또는 분무 방수를 통하여 화재를 진압하는데 연소 확대 우려가 없을 경우 엔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흡입구와 배기구에 이산화탄소 및 할론 소화약제를 사용합니다. 항공기 엔진이 동작 중인 경우에는 항공기 엔진 흡입력과 위험 지역을 고려하여 활동합니다. 세 번째는 연료 유출 화재입니다. 항공기 연료의 특징부터 살펴보면 민간 항공기는 등 위에 휘발유, 산화 방지제, 부식 방지제, 빈결 방지제, 미생물 살균제를 혼합한 연료를 사용하며 군용기는 등 위에 여러 가지 첨가제를 넣어 조제한 연료를 사용합니다. 연료 유출 화재는 높은 곳에서 접근하고 연료 등으로 젖은 지역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화재 초기에는 포소 화약제로 전체를 피복하여 진화하는데 연료유 누출 부위에는 폼 주수를 자제합니다. 완전히 진화되면 연료 누출 부위에 플러깅을 하고 폼 발생기로 기체를 덮어 안전 조치를 합니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연료 누출이 있으면 흡착포 등을 활용하여 발화원 제거에 노력합니다. 연료 누출이 예상될 경우 고열, 화염, 스파크 등의 점화원의 차단에 주력하고 스파크를 발생하는 동력 절단기 등의 장비는 안전 확인이 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승객의 탈출 동선에 연료가 누출된 경우에는 포수화약제 피복 작업과 더불어 예비 수관을 배치하여 탈출 승객을 보호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항공기는 날개 근처에 연료 탱크가 있기 때문에 동체 부분의 화재가 연료 탱크 근처로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네 번째는 본체 및 내부 화재입니다. 초기에는 포소 화약제로 전체를 피복하여 진화하고 인명 대피가 완료되면 연소 확대 방지 방향으로 화학차 배치를 재조정합니다. 동체에 진입할 때에는 밀폐된 내부 상황, 짙은 연기, 고온, 충격 등에 의한 잔해물 등의 어려움을 예상해야 합니다. 동체 진입은 주 출입구로 하고 비상탈출구와 승강구는 비상진입구역 또는 파손 절개면을 활용합니다. 이때 탈출하는 승객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방해가 예상되는 경우 다른 진입로를 선택합니다. 화재 진압 중 부상당한 승객을 발견하더라도 구조보다 화재 진압과 배연 작업을 선행하는 것이 더 많은 생명을 구조할 수 있다는 것에 유념해야 합니다. 농연 등으로부터 승객 생존과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배연 작업을 병행하는데 방수로 인하여 농연이 밀폐된 내부의 잔존 승객에게 몰리는 것을 주의합니다. 항공기 내부에 농연을 배출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바람의 방향과 출입구 위치에 따른 기류를 이용하는 방법과 환기 지점 쪽으로 화재가스를 강제로 밀어내는 물 분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SOP 절차에 따라 양압 배풍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양압 배풍기는 규정된 설치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넓은 동체를 가진 항공기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의 진입 경로와 수색, 구조 지역은 화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체 절단 작업 시 증기로 인해 발화 위험이 있다면 동력 장비 대신 유압 장비를 활용합니다. 다만 알루미늄은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동력 절단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전 톱날과 표면은 절단 시 분무 주수 등 냉각 작업을 병행합니다. 수관은 길이 연장과 통로의 걸림 방지를 위하여 좌석 위로 전개하며 여유 수관을 확보하고 숨겨진 화점과 인명 확인을 위하여 열화상 카메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동체는 특수 알루미늄 등의 재질로 고열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다면 붕괴에 주의합니다. 마지막은 화물기 화재입니다. 화물기 화재 발생 시 먼저 기종과 승무원 수, 그리고 화물의 종류 확인을 요청합니다. 기체 내부 화재 시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 구역을 확인한 다음 돌진 관창을 해머로 쳐서 뚫고 방수합니다. 뚫는 지점은 일반적으로 2시, 4시, 8시, 10시 지점입니다. 대부분의 화물기는 승무원 출입구가 왼쪽에만 있고 여객 창문과 문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항공기 화재에 필요한 소화 수량과 유의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항공기 사고 인명구조 시 필수 조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탈출 가능한 동선을 확보하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기체 주변 연료가 흐른 지역에 포소화약제를 살포하고 탈출용 슬라이드 등의 비상탈출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합니다. 또한 인명구조 작업을 위한 조명 장비를 제공하고 착용하며 신속하게 안전지역으로 구조 대상자의避難을 유도합니다. 항공기 화재 시 인명구조는 외부 화재를 진압한 후 내부로 진입하여 실시하는데 우선순위는 출입구에 있는 자, 중상자 또는 노약자, 경상자 순입니다. 또한 분무 주수를 통해 구조대원과 승객에 대한 엄호 주수를 하고 동체 냉각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구조 작업 중 구조대원의 진입 등으로 동체가 회전하지 못하도록 기체를 고정 조치해야 합니다. 소사자 등 사망이 확실한 자는 현장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구조 대상자의 인원수와 위치를 기록해 두어야 하며 조명장치와 배연장비를 설치하고 파괴 장비와 안전벨트 절단을 위해 만능도끼, 칼 등을 준비합니다. 이어서 문 개방과 비상구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을 개방하기 전 반드시 내부 승무원의 수신호로 개방 여부를 확인 후 수동으로 문 개방을 실시하는데 이는 갑자기 내부에서 비상문을 개방할 경우 외부의 소방대원이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추락으로 인한 비상구 및 출입문의 개방 불가능에 대비해 동력 절단기 등 문 개방 기구를 휴대한 후 접근하며 여객기에는 날개 위 또는 조종석 천장 등에 비상탈출용 해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동체 상단 부분에 브레이크인 포인트 마킹이 있는 곳을 파괴하여 비상탈출이 가능하며 문이나 해치가 추락의 충격으로 잠겼을 경우 경첩 부분을 자르거나 프레임 주위를 뚫어서 강제로 개방합니다. 대형 항공기의 주 출입구 높이는 지상 3에서 5m이므로 트랩 또는 사다리를 활용하여 내부에 진입합니다. 강제 진입 방법도 살펴볼까요? 리벳 접합 부위는 내부에 프레임이 있으니 가급적 피하고 창문 프레임 리벳의 연결선과 동체 지지 프레임 리벳 연결선의 중간 부위를 도끼와 해머, 동력 절단기, 유압 장비로 절단합니다. 동체 부위 재질은 알루미늄과 탄소 섬유로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동력 절단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회전 톱날과 표면은 주기적 분무 주수 등 냉각 작업을 병행합니다. 또한 경계 관창을 배치하고 주기적으로 예비 주수 및 정전기 방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날개 위에서 하는 것이 용이하고 승객실 바닥 위쪽은 연료 라인으로부터 안전합니다. 항공기가 산악 지역 등 추락 시 장비는 어떻게 운송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헬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특수대응단 헬기의 신속 투입을 고려합니다. 또한 신속하게 임도를 내어 최대한 추락 장소에 가깝게 접근해야 하므로 시청이나 인근 지역에 중장비를 동원합니다. 항공기 사고 시 환자 이송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착 구급대원은 재난의료지원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초기 중증도 분류, 긴급 환자의 구조 및 이송 순서 등을 결정합니다. 이때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싣고 가서는 안 됩니다. 이후 도착한 구급대원은 출동한 의료진과 함께 구조된 탑승객을 부상 등급에 따라 우선 치료순위 분류를 실시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될 경우 재난의료지원팀의 신속 출동을 요청합니다. 이후 분류된 사상자를 치료지역으로 이동시켜 응급처치를 하며 다수의 사상자 발생 시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중증도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신속히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합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등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인원과 신원을 파악합니다. 임시 영안소에는 언론의 무분별한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통제선을 넓게 설치합니다. 다수의 사망자 발생을 대비하여 사체낭을 충분하게 준비하고 구조대원은 발견 당시의 상태 등에 대한 사진 또는 간단한 메모를 함께 인계합니다. 훼손된 사체 등은 개인 소지품에 꼬리표를 붙여 시신과 함께 보관하고 친인척이 현장에 도착하면 DNA 정보 확보 등을 위해 실종자 정보팀에 안내합니다. 임시영안소 관리반장은 사망자들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항공사 등에서 확보한 탑승객 명부와 사망자를 대조하고 신원을 증명할 증거가 없을 경우 엑스레이 또는 치열 사진 등을 확보합니다. 또한 시청, 보건소,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피해자, 실종자,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며 시신과 분리된 미확인 물품과 의복은 시신과 별도로 보관합니다. 또한 사망자 수 등 관련 정보를 즉시 응급의료 소장에게 보고하고 실종자 정보팀에 제공합니다. 사망자를 인계받은 사망자 관리반은 사망자의 신원을 파악 후 유가족 등에게 신속히 연락합니다. 헬기 사고 안전관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엔진이 정지 상태인지, 로터가 회전하는지 확인합니다. 헬기 화재는 항공유 유출 등으로 급속히 연소가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 포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집중방수를 시도합니다. 이때 헬기의 연료 탱크는 주로 동체 바닥에 위치하고 동체는 경금속 합금, 티타늄 또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합금으로 건조되어 있어 화재 시 맹열이 타오른다는 점을 인지하여 화재 진압 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방수합니다. 일반적으로 헬기 엔진에서 발생한 화재는 분말 소화기로 진화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헬기는 엔진에 직접 소화약제를 주입할 수 있는 파이어 패널이 있어 이를 활용합니다. 헬기 추락 시에는 화재 진압과 동시에 조종사 등 탑승 인원의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고 구조하는 동안 조종석에 근접하여 경계 관착 요원을 배치합니다. 구조 대상자가 내부에 있을 경우 외부 사출 레버를 통해 조종실 문을 제거하여 인명 구조를 실시합니다. 일반 헬기는 엔진이 가동되고 있을 때에는 뒤쪽 방향으로의 접근을 금지하고 군용 헬기는 미사일, 로켓 오발 사고를 고려하여 전방으로의 접근을 금지합니다.